퇴근길에 내가 습관처럼 지나가던 굴목이 있어. 거기엔 예전부터 작은 가게들이 많았거든. 카페, 분식, 미용실, 와인바, 동네 술집. 딱 생활 반경이 살아있는 느낌. 근데 요즘 그 골목을 지나가면 이상하게 눈이 먼저 가는 게 있어. 메뉴판도 아니고 신메뉴 포스터도 아니고 임대 종이야. 그것도 한 장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블록에서 몇 장이 보이면 기분이 좀 묘해져. 여기서 질문. 진짜로 자영업이 망해가는 걸까? 답은 한 줄로 못 적겠더라. 망하는 것도 있고 잘 버티는 것도 있어. 다만 내가 확실히 느끼는 건 요즘은 장사가 안 된다 보다 장사를 해도 남기 어렵다 쪽 얘기가 더 자주 나온다는 거야. 시작 전에 1분만 미리 보기로 얘기할게. 회사 앞에서 늘 줄 서던 밥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임대가 붙었고, 역세권은 사람은 많은데도 비면 자리들이 생기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간식 가게가 버티기 힘들다 하고, 신도시는 새로 열었던 가게가 생각보다 빨리 바뀌는 걸 보기도 했어. 이 장면들이 전부 같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오늘 그걸 풀어보려고 해.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으면 구독 얘기해야지. 이런 주제는 한번 듣고 끝내면 아깝고 내 생활이랑 연결해보면 더 재미있거든. 그거야. 자, 이제 본론. 나는 3040 직장인이라 그런지 자영업 뉴스가 남 얘기처럼 보이다가도 딱 한 가지에서 확 와. 점심값. 이건 경제 분석보다 먼저 체감이 온다. 맥카드 값이 나한테 제일 솔직해. 회사 근처 점심 상권을 보면 요즘 특이한 변화가 있어. 줄이 줄었어. 처음엔 나도 좋아했지. 기다리는 거 싫잖아. 근데 줄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 그 줄이 효율이 좋아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 흐름이 얇아져서 사라진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사람이 진짜 줄었나? 줄었을 수도 있고 안 줄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흩어짐이야. 재택이 섞이고 외근이 늘고 유연근무로 출근 시간이 갈리고 점심을 늦게 먹는 팀도 생기고 도시락이나 간편식도 늘고.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오늘 몇 명 올지가 예전보다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장사는 예측이 되면 버티기 쉬운데 예측이 안 되면 같은 매출이어도 운영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 그리고 그 위에 고정비가 얹혀. 이건 누가 봐도 현실이야. 임대료, 관리비, 전기가스, 인건비, 재료비, 카드 수수료. 매출이 조금 흔들려도 비용이 비슷하게 나가면 남는 폭이 얇아질 수 있어. 여기서부터 바쁜데 힘든 구간이 시작되지. 그럼 이런 말이 나와. 가격 올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도 가격 오르면 민감하잖아. 점심은 특히 그렇지. 매일 먹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비교가 너무 쉽다. 단톡방에 여기 올랐대 한 줄 올라오면 다음 날부터 발길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건 손님이 나쁘다기보다 소비가 그만큼 합리적으로 변한 것이. 여기서 자영업자 쪽 얘기를 더하면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비용은 계속 손을 잡고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남는 폭이 더 줄 수 있어. 결국 매출보다 남는 돈이 관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배달 얘기를 안 하면 반쪽이지. 솔직히 말해서 3040에게 배달은 생존 기술이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배고프다 하면 우리 집은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되잖아. 그럴 때 배달은 정말 고마워.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이 기회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어. 배달로 매출이 늘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을 수 있어. 그런데 배달은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비용 구조를 바꿔. 플랫폼 관련 비용, 광고비, 포장비가 붙고 누락이나 리뷰 대행 같은 보이지 않는 일도 늘어.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바쁜데 왜 남는 게 적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배달을 잘 설계해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곳도 있다. 여기서도 결론은 하나가 아니고 업종 메뉴 원가 피크타임에 따라 달라. 이제 임대거리 얘기로 넘어가자. 임대거리는 그냥 빈 점포가 많아진 거리인데 진짜 무서운 건 빈 점포의 숫자보다 분위기야. 가게 하나가 비면 아, 이사 갔나 보다로 끝날 수 있어. 근데 비는 곳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여기 요즘 왜 이래? 하고 동선을 바꾸기 시작해. 동선이 바뀌면 남아있는 가게도 영향을 받고 그 가게가 흔들리면 또 비고 이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 여기서 흔한 변론이 있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한 줄로만 끝내면 놓치는 게 생겨. 임대료는 계약 구조가 있고 건물주도 대출이자나 세금, 관리비 같은 현실이 있어서 조정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공실이 길어지면 조건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즉, 항상 안 매린다도 아니고 매리면 다 해결도 아니다. 지역, 건물 상황,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 이 정도가 더 현실적인 톤이야. 팩트 얘기를 아주 짧게만 넣자. 국세청 국세통계 기반 보도에서 폐업 신고가 연간 100만 건을 넘었다는 흐름이 확인된 바 있어. 이건 내 기분 탓이냐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상가 공실 같은 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도 있어서 체감과 완전히 무관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을 이제 끝났다로 내면 그건 과장이고, 희망을 무조건 좋아진다로 말해도 과장이야. 내가 관찰한 현실은 이거야. 잘 되는 곳은 되게 또렷하게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이유가 겹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잘 되는 곳의 공통점은 화려한 바이럴보다 운영이 촘촘한 경우가 많았다. 메뉴가 지나치게 많지 않고, 동선이 단순하고, 재고를 무리하게 쌓지 않고, 피크타임에 집중하고, 자기 가게의 손익을 이해한다. 회사로 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일이 새는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버티는 것과 비슷해. 자, 1부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영업이 흔들리는 건 개인 탓만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거리는 여러 변화가 겹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 2부에서는 오피스 말고 다른 현장들로 넘어가자. 학원가, 역세권, 신도시, 지하상가처럼 사람은 있는데도 왜 비는지, 어떤 곳은 왜 버티는지를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2부는 주말 동선에서 시작해보자. 3040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생활 운영이지. 장보기, 병원, 아이 일정, 카페. 이걸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문.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서 동네 상권이 죽을까? 꼭 그렇진 않아. 사람들은 나가. 다만 예전처럼 골목에서 여기저기 나눠 쓰기보다 한 번에 해결되는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복합물, 대형마트, 큰 상업시설. 3040에겐 합리적인 소비 동선인데 동네 골목에겐 불리할 수 있다. 사람이 나가도 어디로 가느냐가 바뀌면 골목의 체감은 달라지거든. 이제 학원가 얘기. 학원가는 늘 튼튼해 보이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질문을 바꿔보자. 아이들이 많은데도 왜 가게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까? 학원가는 시간표에 민감하다. 피크타임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장사가 맞아떨어지는데, 학원 종료 시간이 분산되거나 동선이 바뀌면 피크가 얇아질 수 있어. 그리고 간식 소비도 분산된다. 편의점, 무인 매장, 배달, 집에서 챙겨온 간식, 즉 수요가 있어도 내 가게로 들어오는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지. 다음은 역세권. 역세권은 사람 많다. 근데 역세권이 항상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질문. 사람이 많은데 왜 공실이 생길까? 사람이 많이 지나가도 많이 사는 건 아닐 수 있다. 환승 동선은 특히 빠르잖아.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즉시성 서비스는 강한 편이고, 오래 머무는 업종은 좌석 회전, 임대 조건, 경쟁 상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동인구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기대가 빗나갈 수 있는 구간이 여기야. 이제 신도시 상가. 신도시는 오픈 초기엔 공실이 눈에 띄는 곳이 있다. 이걸 무조건 실패로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된다. 질문. 왜 신도시는 초반이 특히 버티기 게임이 될까? 입주는 순차적이고 생활 패턴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학원가나 병원가도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런데 상가는 미래 수요를 앞당겨 반영해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수요가 천천히 차는데 비용은 현저형이면 초기 입점자는 버티기 구간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가 바뀌는 장면이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채워지는 곳도 있고 반대로 오래 비는 곳도 있어서 여기서도 지역 차이는 크다. 지하상가나 로드샵, 의류 잡화 같은 업종은 온라인 영향이 크게 들어온다. 비교가 쉽고 배송이 빠르고 후기까지 넘치니까. 오프라인이 살아남으려면 경험 가치나 즉시성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게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다. 그래서 업종이 빠르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공실이 늘어 보이기도 한다. 자, 다시 임대거리로 돌아오자. 임대거리가 굳어질 때 자주 보이는 게 도미노다. 골목에는 보통 앵커가 있다. 사람을 끌어오는 핵심 업종. 병원이나 학원일 수도 있고 유명 식당이나 큰 카페일 수도 있어. 그 앵커가 빠지면 골목에 들어올 이유가 줄어들고 주변이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주 관찰되는 패턴 중 하나다. 반대로 버티는 거리는 이유가 여러 개다. 평일엔 병원, 저녁엔 동네 식사, 주말엔 가족 카페처럼 유입 이유가 여러 개면 충격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이야기도 해보자. 프랜차이즈만 남는 거냐? 불확실할 때 검증된 선택이 유리한 구간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도 비용 구조와 정책 변수, 상권 적합성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개인 가게는 자유도가 있지만 그 자유도가 실험 비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고정비 대비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구조를 개인이 바꾸긴 어렵다. 다만 우리는 관찰을 바꿀 수 있다. 임대 종이를 봤을 때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질문을 몇 개만 더 해보자. 이 거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거리인가? 지나가는 거리인가? 사람이 여기 오는 이유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공실이 생기면 자리가 빨리 채워지는가? 오래 비는가? 새로 들어오는 업종이 다양하게 바뀌는가? 비슷한 업종만 반복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감정이 조금 내려가고 현실이 보인다. 현실이 보이면 과장이 줄고 과장이 줄면 말이 신뢰를 얻는다. 우리도 회사에서 보고할 때 그렇잖아. 느낌입니다는 약하고 이렇게 관찰됩니다가 강하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딱 이 정도로만 잡자. 자영업이 흔들리고 임대거리가 생기는 건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변화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정 대신 관찰, 비난 대신 구조로 보면 현실이 더 또렷해진. 마지막 인사 멘트는 이걸로 갈게. 오늘 퇴근길에 임대종이 보이면 기분 먼저 상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생각해봐요. 여긴 사람들이 왜 지나갈까? 왜 멈출까? 그 질문 하나면 동네가 뉴스보다 빨리 보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골목 대신 돌아보고 올게요.